저는 서울성모병원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건호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해온 일을 아마 오늘 제가 발표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나이파의 김창룡 원장님, 디지털 조선일보의 모든 관계자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발표하게 된 것은 아마 그 두 분의 4차 산업위원장님의 굉장한 그 도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1기 위원장을 하신 장병규 위원장님, 그다음에 2기 지금 현재 위원장을 하고 계신 윤석로 위원장님께 제가 진심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에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저는 그냥 혼자 주제만 했고, 이 많은 그 위원님들이 지난 2년 동안 진짜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게 저희가 이런 그 마이 헬스웨이라는 게이트웨이의 컨셉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부처의 사업으로 이미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위에 있는 세 분의 분과위원장님, 또 많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축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코비드 19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선 의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모든 얘기가 많지만 한마디로 돌아보면 우리가 코비드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부 다 헬스케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예전에 아날로그 헬스케어가 이제 진짜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야 되고, 진짜 어포더블 케어가 되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접근 가능한, 그리고 정말로 좋은 치료를 베풀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말은 많은데 진짜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맥켄지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코비드 19이 딱 발생을 하더니 여기에 보시다시피 급작스럽게 이제 텔레헬스가 올라갑니다. 비대면 진료가 거의 60% 이상으로 쭉 한두 달 만에 올라갔죠. 우리나라에서도 전화 진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가 40만 건, 50만 건 이렇게 쭉 증가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그게 다시 원상복구되고 다시 페이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미국 전역에서 똑같은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필요하다. 병원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환자들이 꼭 병원에 와야 되는가? 다들 해서 안 왔는데 한 3개월 버티니까 안 되겠구나. 아마 지금도 큰 병원들의 환자 수를 보니까 거의 다 원상복구가 돼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건 확실한데 왜 이렇게 이게 지속이 안 될까? 왜 지속 가능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한테 테크놀로지는 우리 손 안에 다 있다. 다 있는 거 다 알고 이거 해야 된다고 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병원의 워크플로우가, 모든 그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환자 대 환자 대면 상태에서의 모든 진료 생중에 대해서 보상을 할 뿐이지,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열심히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병원에 이제 여기 백롱민 병원장님도 와 계신데, 병원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놀랍게 IT에 돈을 써야지. 하지만 인센티브를 잘 받기 위해서 돈을 쓰지만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글쎄 거기다 돈 써서 우리 어려운데,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어떤 분이 이 슬라이드를 주셔서 저 이 슬라이드를 좋아하는데, 우리 의료 시스템은 어포더블하지 못해. 누구한테나 이게 다 접근이 쉽지가 않고, 아주 국가의 경제를 국가의 경제 문제를 일으킬 만큼 지금 심각한 비용이 늘고 있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심한 질병을 앓고 나면 뱅크럽이 돼버리고 개인이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치료를 잘하느냐, 갸우뚱 아직은 좀 그래도 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은 그럴 때 누가 책임지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엄청나게 내고 그랬는데도 막 힘들고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겠느냐?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정밀의료 아니겠는가. 뭐 닥터 앤서도 어떤 정밀의료의 시기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그 마이 헬스웨이라는 것은 그런 정밀의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밀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의료 정보를 잘 모으고 흐르게 하는, 저희는 인프라 구축에 이제 뭐 방점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놀랍게도 2015년에 이제 프레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를 화이트하우스 이니셔티브로 가져갔는데, 마지막 이제 대통령이 끝나실 때 한번 누가 물어봤다 그러는데, 프랜시스 콜린스 NIH 원장이 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저는 정밀의료를 시작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요. 그만큼 본인은 이런데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밀의료의 뭐 비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많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고, 각각의 환자의 각각의 치료에 대한 리스폰스를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뭐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인종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얻고 싶다. 전체 뭐 환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의료의 환경을 만드는데, 사실은 모바일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방점이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지금 많이 발전한 유전자, 뭐 검사법, 그다음에 분석법 등에 의한 유전자 치료의 정밀 치료 같은 것이 붙으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데이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뭐 예전에 뭐 전통적인 코호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 프레이밍한 5천 명 우리가 하는 코호트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100만 명, 200만 명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할 수 없다. 근데 병원에 가 보니까 데이터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이걸로 어떻게 개선하지? 바이오 머티리얼도 없더라.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이오 샘플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레귤레이션도 너무 복잡해서 이거 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제일 문제는 해볼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하나로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로 다 해결하자. 뭐 새로이 돈을 줘서, 내가 돈을 줘서 새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모든 의료 데이터를 다 모으고 그것을 큰 데이터로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게 보완하게 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정보가 아주 왕성하게 흘러다니고 여기저기 분절되어 있는 모든 의료 정보를 잘 모으면 굉장히 밸류어블하게 전환을 시킬 수 있으면서 비용은 굉장히 떨굴 수 있다. 거기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붙으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은 그걸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미닝풀 유스라는 EMR의 어떤 단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표준화되기 시작했죠. 10년 전쯤에 미국의 상태는 거의 70%가 페이퍼 차트를 쓰고 있었죠. 지금 95% 이상 EMR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고, 뭐 ONC라는 그 뭐 이런 헬스 IT 오퍼레이션을 하는 가버넌스가 확실하게 서서 큰 비전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잘하겠다, 비용은 최소화하겠다, 모든 자료는 우리가 쉐어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그 가버넌스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누가 지금 우리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데, 꼭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몇 년 전에 우리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국가 기구가 탄생을 했고, 아직은 작지만 뭐 직원이 한 7, 80명 정도 되지만, 거기서 EMR 인증 사업을 하고 데이터 중심 병원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병원에 대한 뭐 작업을 하고 마이 헬스웨이를 끌고 나가고 해서 작지만 시작을 해서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를 좀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그 EMR의 표준화, 그다음에 데이터 가버넌스를 이용해서 뭐 VA 호스피탈에서는 브루 버튼 사업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데이터를 주기 시작을 했죠. 그런가 하면은 올 오브 아스라는 정밀의료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의 데이터들을 뭐 익스체인지해서 큰 어떤 그 데이터 레저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우 데이터 레포지터리라는 것을 만드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절대 돈을 들여서 새로이 데이터를 콜렉션하는 건 아닙니다. 환자가 내가 여기 뭐 충분히 볼런티어로 참가하겠다 하는 동의만 하면 그 동의에 거쳐서 그 환자의 모든 병원에 다녔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그다음에 바이오 샘플만 모아서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쓰겠다. 모여진 데이터들은 전부 다 큐레이션 그 엔진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빅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이미 30만 명 이상의 그 볼런티어들이 들어가서 자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그
구상은 이미 시작을 했고 수년 전부터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박현영 과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질병관리청에서도 뭐 욕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론칭이 됐으면 하는 뭐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과연 이런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의료 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뭐 내가 가진 데이터를 누구한테 주느냐, 데이터 전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뚫어줄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1차 뭐 우리 위원장을 하셨던 장병규 위원장님하고 논의한 결과 PHR로 가자. 모든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있던 데이터를 환자 쪽으로 옮기자. 환자가 원하면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에 옮기고 모든 것이 환자의 동의하에 그 데이터를 쉐어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러면 다시금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완전히 동의가 이루어진 데이터를 얻어서 뭔가 그게 연구로도 가고 환자 진료에도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게이트웨이로 마이 헬스웨이라는 저희가 터미놀로지를 썼습니다. 뭐 개념은 하나 뭐 이거 세 가지 이제 큰 개념인데 이제까지 그냥 병원 중심의 의료를 환자 중심의 의료로 그 다음에 치료 중심의 의료를 예방 중심의 의료로 그 다음에 치유 뭐 어떤 큐어보다는 우리가 관리 매니지먼트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정보를 만들어 뭐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별로 다 다르고 기관별로 다른 의료 정보를 어떻게든 스탠다다이즈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룰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들이 잘 돌아가서 환자 치료에도 잘 쓰이고 또 그걸로서 또 경제적으로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고 치료가 잘 됨으로써 메디컬 코스트를 줄이는 그런 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분절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로 다 인테그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메디컬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다 환자한테 준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제너럴 호스피탈 큰 병원에 가서 한 데이터, 뭐 보건소에 가서 한 거, 검진센터에서 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개인한테 넘겨준다. 개인은 그냥 내 핸드폰에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벌써 이미 올 2월달에 PHR 앱이 제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건강 기록 하는 앱을 찾아서 다운을 받으시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데이터, 심평원에서의 투약 기록, 병원 방문 기록, 그다음에 약제 부작용 기록,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의 백시네이션 기록은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 받은 데이터를 내 주치의한테 보낼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 딴 데 쓸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이미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병원도 합치고 뭣도 합치고 짧게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건강 관리에 잘 쓰도록 이렇게 하고 길게는 그런 환자들의 군이 모여져서 뭔가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동력으로 사용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쨌든 환자 중심의 의료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 메디컬 케어의 퀄리티를 그럼으로써 증가시켜서 결국은 오히려 의료 비용도 줄여보자. 그러니까 치료를 저는 맨 처음에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치료를 잘하는데 돈을 안 써? 이건 참 도둑놈 심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연구 결과는 확실합니다. 잘 치료하면 돈이 덜 듭니다. 치료를 잘 못해서 환자한테 여러 가지 병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든 데이터를 잘 모아서 환자 치료의 퀄리티를 높이면 그 퀄리티 퍼포먼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페이를 해서 뭘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료 잘한 것을 잘 관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메디컬 코스트도 줄이고 환자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스트래티지는 세 가지인데 내 손 안에 내 의료 정보는 내 손 안에 가지고 다니겠다. 이제부터 내 손 안에 가지고 다닌다. 그다음에 내가 가진 이 의료 정보를 내 의사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나의 모든 데이터를 보고 나한테 최적의 데이터를 의사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나를 치료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치료에 직접 인게이지하겠다. 만성 질환의 요새 이제 치료의 화두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patient engagement and empowerment가 우리 치료의 어떤 화두인데 결국은 환자를 잘 교육해서 환자한테 많은 정보를 줘서 환자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주고 그 능력을 배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치료에 적극적으로 인볼브 해야지만 만성질환은 잘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이헬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의 뭐 기본 원칙과 5개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디벨롭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개인 중심이다. 이것만이 지금 정보 여러 가지 보호법을 피할 수가 있어요. 환자가 동의하에 포괄적인 동의하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환자한테 집중된 이후에 그다음에 환자의 동의를 통해서 움직인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디컬 트리트로 넘어간다. 이때까지 어떤 퍼포먼스 페이먼트죠. 뭘 하면 돈을 줬는데 그것이 아니라 치료를 잘하면 진짜 치료의 성과에 따른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코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에 뭐 움직이는 것, 의사의 시간 소모 이런 것에 대한 밸류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치료의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뭐 인센티브를 잘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인게이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소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4개의 뭐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5개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뭐 어떤 지금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모아서 환자한테 잘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터오퍼러빌리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근데 다 아시다시피 병원마다 모든 데이터의 텀이 다르죠. 이 병원에 가면 체중, 이 병원에 가면 몸무게, 저 병원에 가면 바디웨이트라고 쓰고 저 병원에 가면 BW라고 쓰고 똑같은 체중인데 전 병원의 필드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할 수가 없죠, 컴퓨터는. 그러니까 바디웨이트, 뭐 BW, 몸무게, 체중이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용어에 표준을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하는 작업을 아까 얘기 드린 정보통신 저 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표준화가 돼서 잘 만들어진 코먼 클리니컬 데이터셋 내가 가진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병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셋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큰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마이 헬스웨이는 절대로 데이터의 크라우드가 아닙니다. 저장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마이 헬스웨이는 흘러다니는 고속도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나가서 환자한테 집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내가 가진 데이터를 내가 전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뭐 보험회사에 줄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 줄 수도 있고 내가 내 헬스케어를 관리해주는 뭐 기업에 줄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면 내 동의하에 데이터가 갈 수도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잘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향후에는 비즈니스가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환자의 포괄적인 인폼드 컨센트가 없이는 절대 안 움직인다. 이것이 이제 개념입니다. 따라서 환자한테 데이터를 집적시키고 그다음에 그 집적된 데이터의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보 보호에 대한 것은 정부가 개런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개런티 하에서 정보가 흘러가는데 어디다 주던 어떻게 주던 그것은 환자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의 포괄적인 동의하에 그것이 비즈니스에 쓰이건 진료에 쓰이건 그 상황을 잘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메디컬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 드려도요. 저희가 걱정이 처음에는 그거 재밌는데 한 2-3번 보신다면은 아유 모르겠다 이거 귀찮고 뭐 이렇게 많은데 이거 재미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재미는 있으나 내가 별로 그렇게 은행 정보처럼 우리가 수시로 은행에 가야 되고 돈도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뱅크 샐러드니 뭐니 뭐 은행 전송하는 여러 가지 전자 그 금융 시스템은 잘 쓰지만 사실 의료 시스템 병원에 갈 때 외에는 지금 별로 안 썼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산자부, 과기부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하고 이 프로젝트가 잘 연동이 돼서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에코시스템을 잘 만들고 국민한테 홍보를 해야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갈 거다. 아마 저희 이제 생각은 이제 론칭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실제적인 파일럿 프로젝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백롱이 원장님 와 계시니까 닥터앤스하고 좀 잘 붙여서 진짜 실제적인 서비스가 환자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닥터앤스의 프로그램을 탁 넣었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런 걸 이제 환자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또 적극적인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왕성하게 쓰이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않을까. 그다음에 당장 비즈니스가 안 된다면 국가가 거기에 대한 R&D를 서포트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퍼블릭 파티시페이션을 어떻게든 유도해야 되겠다. 병원에도 충분한 인센티브 줘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흘러가면 제가 이제 외래를 보면서도 저도 제일 좀 어떻게 답답한 게요. 그러니까 다 옵니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저 검진했는데요. 그러더니 2만 원 책자를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거를 다 보고 제대로 제가 그걸 판독을 해서 환자한테 어떤 그 권고를 드리려면 30분 이상 그 데이터만 리뷰하려도 정말 힘든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저한테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죠. 병원에서도 없는 거고. 병원은 검진하느라고 딴 병원에서 돈을 쓰시고 오셔서 자기 주치의한테 그걸 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움직이면 그 데이터 양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또다시 검사할 필요 없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치료를 잘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줘야 될 거다. 국가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환자의 치료의 질이 올라간다면, 그 중복되는 검사가 없어진다면, 환자의 여러 가지 불편감이 해소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이거를 잘 우리가 디파인을 해서 인센티브 체계를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디 끊기지 않고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가버넌스입니다. 이 누군가 주체가 이게 한번 끝났다고 몇 년에 끝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까 미국에 보였던 ONC, 뭐 영국의 NHS 디지털, 호주의 ADHA, 그 미국의 헬스 메디컬 스트레티, 일본의 헬스 메디컬 스트래티지 프로모션 같은 데이터 가버넌스를 가진 주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전 부처를 통합해서 움직이면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이것의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은 오히려 데이터를 씀으로써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데이터가 제공이 됨으로써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같이 묶여서 같이 뭐 엮여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정부로서는 뭐 모든 국민의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비는 감소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뭐 꿈을 꿔볼 수 있겠다. 1차, 2차, 3차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까지 일단 정부의 공공 빅데이터를 다 합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관리청에 있는 데이터는 저희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원하기만 하면 받고 이제 올해는 어떻게든 데이터 중심 병원이든 스마트 병원이든 몇 군데랑 해서 데이터를 더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확산하고 두 번째는 그 확산된 데이터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파일럿 프로젝트가 일어나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면 아마 2025년이 되면 좀 이게 아주 상용화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월 24일 날 보건복지부 제2차관께서 국민건강증진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브리핑을 하시면서 첫 번째 앱이 론칭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됐고 두 번째로 오늘 이번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마이헬스웨이 프로모션 커미티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관이 주도를 하시게 됐고 여러 민간위원이 거기에 참여해서 앞으로 뭐 끌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국민 여러분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어떤 호응 뭐 이런 지지가 없이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니 오늘 많이 보시는 여러 오디언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펼쳐주시고 국민 서비스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